여러분들은 환자가 아프다는 소리를 하는 순간 머릿속에 뭘 떠올리고 있냐면 올드카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여러분들이 들을 여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올드카페밖에 없다라는 거는 너무 이 템플릿이라고 하는 걸 맹신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네. MSK 원장 김성환입니다. 그래도 오늘 좀 몇 분 많이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들 제가 특강해드리기로 한 시간이잖아요. 지금 CPX 수강들을 하고 계신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 좀 설문을 받아봤어요. 뭐를 조금 많이 말씀을 드리면 좋을까 했는데 일단 가장 먼저 많이 저한테 요청하신 게 이 CPX의 PPI에 대한 거더라고요. 공감 포인트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조금 그간의 경험을 살려가지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1차적으로 우리가 이 한국의사면허시험 특히 CPX, 예비시험도 마찬가지죠. 이 CPX에서 PPI가 어렵다. PPI 때문에 또는 내가 떨어져서 조금 실패를 맛봤던 것 같아. 이런 요즘에 얘기들이 좀 간간히 들리고 있는데 저는 이 PPI를 일단 요거를 조금 교정했으면 좋겠어요. 뭐를 우선 좀 교정을 했으면 좋겠냐면 이걸 대부분들 보면 공감이라는 한글 표현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잘 생각해 보시면 이 PPI의 약자가 뭐예요? Patient, Physician, 그러니까 환자와 의사 간의 이 I는 Interaction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공감보다는 사실 관계라는 표현이 여러분들이 이 포인트를 이해하시는데 조금 더 쉽지 않나 싶어요, 솔직히. 그래서 우리가 왜 이 공감이라는 얘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싫어하냐면 여러분들이 이 공감 포인트라는 얘기들을 할 때마다 무언가 굉장히 정서적 공감만 하면 된다는 느낌이 들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왜 와가지고 케이스 토픽들을 하면 안녕하세요 학생의사 누구누구입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뭐 하셨어요? 막 했어. 그래서 뭔가 환자가 호소를 했어. 그러면 그러셨어요.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또는 제가 그래봐서 알아요. 저도 이해합니다. 이렇게 뭔가 몇 마디를 툭 던지고 정서적으로 공감해 주는 것 같은 느낌을 낸다 그러면 그냥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면 이 관계라고 하는 용어를 썼을 때는 우리가 이 공감 포인트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사실은 굉장히 상식적인 겁니다. 첫 번째 뭐예요? 환자의 말을 들어주기. 그죠? 잘 듣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내가 환자한테 또 다시 잘 이야기해 줘야 되겠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실 일반적으로 무슨 영업을 해서 세일즈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상담을 하는 것도 환자를 진료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말만 가지고 또는 귀만 가지고 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에 뭐가 추가가 됩니까? 우리의 행동이나 또 톤 앤 매너 이런 얘기 하죠. 어떤 물리적 행동 또는 그걸로 만들어지는 분위기 이런 게 다 같이 포함이 된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크게 보면 이 관계라고 하는 건 이 세 가지로 만들어져요. 그 중에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들어줘야 됩니까? 되게 웃긴 얘기지만 상식적인 얘기지만 굉장히 잘 들어줘야 되고 그리고 이야기를 해준다는 건 뭐예요? 쉽게 설명을 해주는 것도 가능하고 이 잘 들어주는 이 얘기에 잘 반응해주는 거기도 해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행동과 분위기라는 거는 여러 가지 톤 앤 매너가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환자 앞에 가서 어떤 의사가 가장 좋아 보여요? 뭔가 믿음이 가고 신뢰가 가는. 우리가 이런 거를 라뽀라고 얘기도 하지만 뭔가 믿음직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뢰가 가는 행동들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실 신뢰라고 그러면 뭔가 환자 입장에서 내가 이 사람 믿고 따라가면 정말 쉬운 얘기로 나을 수 있겠구나. 이런 어떤 리딩을 할 수 있는, 환자를 이끌어줄 수 있는 어떤 체계와 여러 분위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는 1차적으로 결론, 정서적 공감에 매몰되시면 안 되고 전체적인 토픽과 케이스 안에서 내가 잘 들어주고 어떻게 하면 쉽게 얘기하거나 잘 반응해주고 또 전체적인 분위기를 내가 신뢰를 갈 수 있게 할까? 이렇게 쉽고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조금 이렇게만 얘기하면 뭐 할 수 있으니까
제가 뭐 그간에 여러분들 뭐 수업하시는 것도 좀 많이 참관도 해봤고 저도 많이 피드백 두려받고 하면서 뭐 하나로 예를 들면 관절염 환자가 왔다고 칩시다. 뭐 안녕하세요 학생회장 홍길동입니다. 그 다음 어떻게 오시게 됐습니까? 얘기를 시작하겠죠. 선생님 제가 너무 아파가지고요. 좀 걱정이 되고 힘드네요. 여기에 대부분의 선생님들의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네 힘드셨겠습니다. 언제부터 아프셨습니까? 로 시작을 해요. 근데 제가 이걸 조금 바꿔볼게요. 자, 환자가 들어왔어요. 선생님 제가 너무 아파가지고요. 아이고 그러셨어요. 어떻게 좀 아픈 부위 저 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기 한번 볼까요? 제가 조금만 만져볼게요. 여기 조금 뜨끈뜨끈하네요. 여기 지금 만지면 아프세요? 아프면 말씀해 주세요. 아이고 그러시구나. 죄송합니다. 다른 부위는 또 어디 아프신 데 없으세요? 그러셨어요. 근데 이거 언제부터 이러셨어요? 자, 이 두 가지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들어주고 이야기하고 반응해주고 어떤 믿음직한 행동으로서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건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관절염 환자에게 아프다고 하는 호소에 왜 반응하지 못하냐? 크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환자가 아프다는 소리를 하는 순간 머릿속에 뭘 떠올리고 있냐면 이거 어디서 많이 보신 거죠? onset, location, duration, 그죠? 올드카페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뭐야? 나는 환자는 됐고 내 머릿속에는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밖에 없는 거야. 그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들을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후자는 어땠어요? 이런 템플릿이 있지만 그거는 제껴두고 일단 아프다고 하니까 뭐부터 한 거예요? 따져보면 이 아픈 거를 봤어요. 뭐 뷰라고 쓸게요. 그리고 터치했어요. 이런 게 뭐예요? 시진, 촉진이잖아요. 여기서 피지컬 exam, PE를 하면서 그러면서 상황을 이끌어갔단 말이에요. 반응해주고. 그죠? 그렇다고 해서 이 CPX가 순서가 바뀌었다고 무너지느냐? 절대 아니란 말이죠. 그죠?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제가 사실은 여러분 특히나 환자가 들어오자마자 이런 주요 증상을 호소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올드카페밖에 없다라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첫 번째로는 너무 이 템플릿이라고 하는 걸 맹신하고 있어요. 여러분 템플릿은요 말 그대로 틀이잖아요. 이 틀을 일정하게 모든 케이스마다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집어넣고 그걸 외우거나 또는 공부할 때 편하라고 만든 거지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해야만 옳다가 아니란 말이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 이 템플릿으로부터 어떻게 자유로워질 수 있느냐? 특히 주요 증상만큼은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연습은 많이 해보시되 그 연습과 숙련도가 많이 높아져야 이게 이 올드카페라고 하는 어떤 그 약자를 빼고서도 언제 어디서 아프셨어요? 어떻게 아프셨어요? 어떻게 아프셨다라고 하는 거는 뭐 나빠지셨어요? 좋아지셨어요? 또는 어떤 형태, 어떤 캐릭터로 아프셨어요? 무엇 때문에 더 아파요? 이게 자유롭게 나올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어쨌든 연습을 많이 한다고 해서 100번을 한다고 해서 이 템플릿대로만 한다 그러면 그거밖에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포인트에서 또 가끔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저는요 이렇게 순서가 바뀌고 나면 이거 나중에 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기본적인 것들은 했으면 P는 나중에 또 제가 아까 그 봐본 것들 봤으니까 일단 딴 데 좀 봐볼게요. 또는 다른 메뉴버 좀 해볼게요. 넘어갈 수 있단 말이죠. 또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이래요. 저는 순서가 바뀌면 늘어지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게 힘드네요. 이럴 때 저는 무슨 말씀 드리냐면요. 알파벳 26글자를 여러분께서 한 글자당 1초씩 얘기해 본다고 치자고요. 26초잖아요. 그런데 A, B, C, D, E, F, G 순서대로 안 하고 A, D, B, F 왔다 갔다 하는데 1초씩 썼어요. 그런다고 26초의 총계가 달라집니까? 그러니까 틀어져서 이런 순서가 헷갈리고 틀어지면 내가 늘어져야 한다는 거는 그만큼 아직 공부와 숙련이 덜 되셨다라는 소리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는 뭐다? 항상 이렇게 주요 증상이 나올 때 환자가 무언가를 호소해? 그러면 그 호소한 포인트부터 시작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걸 소위 얘기해서 예를 들어 뭐 제가 얼마만큼이나 아팠어요 라고 사실 처음에 시작을 한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걸 우리가 환자 중심의 진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정말 환자랑 앉아가지고 얘기하다 보면
어떻게 이 순서대로 맨날 얘기해요? 이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실전하고는 사실 거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 하나 환자 중심으로 진료해라. 반응하고 들어주고 태도로서 보여줘라. 이게 PPI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이게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하나 얘기 안 한 게 있어요. 이게 뭡니까? 아까 지금 잘 얘기한 거, 반응한 거, 신뢰 이런 거 얘기했는데 요게 하나 있죠. 쉽게 얘기하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쉽게 얘기한다는 거는 자, 여기서 뺄게요. 쉽게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설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 쉽게 설명해. 이건 어디에서 써먹을 수 있어요? 환자 교육이에요. 교육에 여기다 한마디만 더 제가 첨언을 할게요. 눈 높이 교육이에요. 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두통을 호소하고 왔어요. 근데 이 환자가 지주막하 출혈이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진단을 내리면서 지금 우리 선생님 서브아라크노이달 해머리지예요. 지주막하 출혈인데요. 이거 뭐 블러드 이베큐에이션 해가지고요. 이런 프로시저를 통해가지고요. 어드미션 하실 거고 이렇게 얘기 안 할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실 거잖아요. 조금 더 생각해보면 사실 이 교육이라고 하는 섹션을 여러분들이 가시면 교육은 사실은 순서가 틀어질 일이 없어요. 매 케이스마다 똑같습니다. 처음에 왜 이러이러한 근거로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러이러한 게 진단일 것 같아요. 그런데 단별 이런 것도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어떤 게 맞는지요 이런 검사에서 요거 볼 거고요. 이런 검사 통해서 우리 선생님 피 안에 이런 수치가 좀 확인되는지 볼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맞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처방도 해드리고 처치도 해드리고 좋아지게 치료를 해 나갈 겁니다. 그런데 바로 열고 이건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거고요. 우리 선생님께서 꼭 알아야 되실 게 있어요. 또는 지켜주셔야 될 게 있어요. 이럴 때는요. 요런 거니까 요렇게 해주셔야 되고요. 뭐 예를 들면 요런 습관들은 좀 바꿔주셔야 하고 요런 음식들은 줄이시고 요런 음식 위주로 조금 노력을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지켜주시고 선생님께서 이런 걸 기록을 해오시고 나면 제가 하여튼 뭐 다음 주가 됐건 뭐 다시 만나서 이런 얘기들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이런 흐름이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도 가장 쉬운 말로 설명을 해야 될 부분은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환자한테 예를 들어 지주막하 출혈이야. 지금 어떤 상태입니다. 병의 병태 생리를 아주 쉽게 간단하게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되고 또 이런 거에 대한 응급 상황을 어떻게 대응해라 또는 처치해라 이런 것들을 쉽게 알려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여러분 연습을 많이 한다고 무작정 되는 게 아니고요. 각자가 굉장히 많은 고민을 좀 하시고 각자 개인의 스크립트를 쫙 써보셔야 돼요. 케이스마다. 그래서 이거는 많은 양을 가지고 뭔가 승부를 본다기보단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저희는 사실은 과정 운영하면서 특히나 이 교육만큼은 다 써보라고 하고 써오라고 하거든요. 여러분들한테. 아마 그거 다 받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이런 거에 대해 피드백을 드리는데 또 가장 많이 질문 듣는 게 뭐냐면 저는 정말 이런 거에 약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추천드리는 게 뭐냐면 이거 여러분들이 그냥 0에서부터 출발하시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면 3차 병원급들, 그러니까 뭐 아산병원이니 삼성병원이니 큰 병원들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데 웹사이트 가시거나 자료들 찾아보시면은요, 각 이 분과별로요 환자 교육 자료들을 굉장히 잘 만들어놔요. 아예 그런 거 점담하는 교육 담당하는 부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좀 참고를 해보시면 그 병이 왜 생기는지를 병태 생리 쉽게 설명한 거, 또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되고 왜 그래야 되는지에 대한 환자 교육 자료 너무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 지금 여기 좀 계실 건데 제가 이런 특강을 해드리는 이유가 이런 팁을 조금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가장 처음으로 많이 얘기해 주셨던 이 PPI에 대해서 일단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렸고요. 이런 부분들 조금 명심하셔가지고 연습하실 때 녹여내실 수 있으면 아주 좋은 점수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일단 그래서 PPI는 여기까지 하고 제가 다음 얘기를 좀 넘어갈게요.